있는데요. 네. 새벽에 국가안보회의 소집해야 할 미사일만 없었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불자 그리고 천주교 인사분들을 챙기는 하루가 됐을 겁니다. 스리랑카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만찬 일정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제 예우를 했던 장면도 그렇고요. 오늘 국빈 만찬 고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불자분들이라 그랬겠죠? 네, 아무래도 불교 국가고 불자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부, 콩나물국 뭐 이렇게 해서 채식주의에 맞는 불교적 어떤 그 종교적인 측면에 강한 음식을 주문하고 또 후식 또한 그 사실 사찰 스님 음식의 대가라고 하는 선제 스님이 만드신 그런 음식을 주로 메뉴로 해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오실 때도 그렇고 이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외교적 어떤 문화 외교의 진수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스리랑카 정상회담 앞두고 어제 조계사를 깜짝 방문한 데 이어서요. 오늘 만찬까지 이어질 거라는 일정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에요. 단연 화두는 천주교계였습니다. 왜냐면요. 조국 민정수석 청문회에선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신부님 찾아가는 자리에는 가도록 했던 모양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에 이른바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 20만 명이 돌파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수석이 이제 청와대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천주교의 이 교황, 이 프란치스카 교황께서도 이 임신 중절, 낙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천주교 주교회의라고 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조국 수석의 그 발언을 문제를 삼았고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 측에 정말 설명을 잘 해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내에 천주교 신자 모임인 회장이 지금 박수현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천주교를 방문할 때 아마도 조국 수석이 같이 동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조국 수석이 천주교 우리 주교님들 앞에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그 논란의 씨앗이 어떻게 해소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는 것이니까 뭐 천주교 쪽의 마음은 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낙태죄 폐지 문제 어느 나라나 사실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이상이 이제 청원을 요구하면 뭐 답을 해주라는 취지에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는데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낼지 이게 사실은 많은 청원이 들어오는 것을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어느 한쪽은 대단히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다른 사례처럼 무슨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거나 뭐 이런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되는 사안에 수석이 한마디 걸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과연 청원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겹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청원에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는다는 건데 20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전체 국민으로 치면 또 소수거든요. 그래서 조직화된 소수의 집단적 행동으로 청와대 정책이 좌지우지한다는 이제 불안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해야 되고 답변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될 답변할 내용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낙태죄 같은 경우도 청와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낙태죄 폐지를 하려면 형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입법부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청와대 측에서 조국 수석이 나와서 그 입장을 전하기보다는 이런 입장에 대한 청원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주고 공론화해서 국회 내에서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조국 수석이 나와서 일정 정도 이걸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뉘앙스를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 입법부의 본래 영역들을 좀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말고 청원 게시판이 많이 올랐던 게 또 이번에 이국종 교수 관련돼서 전국 외상센터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것은 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답장의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정부 부처에 지원을 많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입법부가 할 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 또 청와대가 할 수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수석이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에 네 번째 손가락에 묵주반지를 끼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세례명 디모테오. 워낙 천주교와 관련해서는요.
취임 후 처음 만난도 신부님과였고요. 인연이 짧지가 않았습니다. 깊기도 했고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회담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된 불교의 승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담이 국민을 승기는 그런 정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새 정부가 정말 잘 될 거라고 희망하면서 그래서 묵주까지 축성해서 또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인가? 예. 이 두 개 주신 것은 저희 부부. 저기 빌다서 만날 때도 개인적으로 독실한 신자이기도 하고요. 결혼식 또 성당에서 거행했던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 저 뿔났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너무 캐주얼한 표현입니다만 천주교계 다독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문재인 대통령 또 전 노무현 대통령의 멘토들이 다 신부님들이었고 또 그렇군요. 정치적 인연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의 과정으로 보면 상당히 어떤 그 천주교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실제로 교황이 하신 말씀 자체가 사실은 이혼한 사람,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도 좀 자비를 베풀자 정도이지 낙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종교계의 변화를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와대 자체가 미리 어떤 이 법에 대해서 재단하는 측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계에서도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면에서 오히려 이것은 조금 더 많은 어떤 입법부에서의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박수현 대변인하고 조국 수석이 함께 가서 어떤 그동안의 어떤 발표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범했던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 네. 깊이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 김근태 의원 추모제에서 성당에 함께 갔었던 핫상 바오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안철수 대표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핫상 바오로의 뜻일까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입니다. 대형 회초리를 걸개로 하고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 회초리 누가 맞으시는 거죠? 예, 정말 우리 앵커님께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안철수 대표도 최근에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네.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만큼 이제 국민의당도 정말 온화하게 평온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통합파하고 또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대파 사이의 내용이 깊어졌는데 네. 아마 저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해초리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당내의 분란과 충돌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네. 이제는 싸우지만 하지 말고 모여서 생산적인 결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의미로서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매맞을 각오를 하고 정말 겸허하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미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 회초리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과거에 2009년도에 우리 정동영 당시 그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전주에 출마하면서 네. 어머니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인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새로운 어떤 재기를 시작하겠다고 할 때는 회초리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 국민의당의 회초리 걸개 그림도 아마 그 국민의당이 그 내부의 어떤 내용과 갈등을 이제 봉합하고 새롭게 합의된 결론 하에서 국민의당이 갈 길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겠다는 어떤 다짐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눈에 확 띄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 제안하신 분들 얘기 보니까요. 다음 2, 3주 뒤에는 때밀이 수건도 한번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네. 저 회초리 보는 걸로 마음이 풀리는 건가요? 뭐 손에 잡히는 국민의당의 갈등을 가장 해결하는 건 없는데 국민의당의 말이죠. 안타까움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초리조차도 왜 해초리를 들지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네. 생각하는 무감심 또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당이 끝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네. 부분을 사실은 강력한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정말 앞으로 갈 길이 지금 네. 그런
백드롭을 어떻게 하느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뭘 풀어야 되나요? 국민 마음이. 글쎄요, 뭐 국민 대부분은 그냥 회초리 사진을 걸어놓는 것보다는 실제로 정치권에 진짜 좀 몇 대 때려야 분이 풀리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어떤 그 지금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뭐 4% 5%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 하에서 뭐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어떤 뭐 네. 사진으로 보입니다만 저거로 분이 풀릴 분들이 네. 물론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뭐 자유한국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지금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사진만 갖고 분이 풀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이 분이 풀린 게 아니라 이제 저거 보시는 당 네. 최고위원분들이 분이 풀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회초리를 누가 들어서 누구를 때릴 거냐는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죠. 내가 들어서 상대방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정말 저 회초리가 국민들 앞에 정말 매섭게 맞는 회초리를 각오하는 거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제부터라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평행선보다는 네. 합리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서 좀 논의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당의 향후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하면 되는데 호남 정당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 정당을 중시할 것이냐의 문제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념적으로는 좀 더 개혁적인 방향을 할 것이냐 좀 더 중도적인 방향을 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게 맞는지 바른정당 통합하지 않고 그냥 독자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또는 각 당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상대방을 비난보다는 어떤 방향이 국민의당의 향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논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그 결과 합리적인 토론이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 결과대로 따르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결정될 때까지 떼수건하고 효자손 내밀지 말라고 해주셔요. 힘으로 써서 사회적으로는 과연 청원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겹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청원에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는다는 건데 20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전체 국민으로 치면 또 소수거든요. 그래서 조직화된 소수의 집단적 행동으로 청와대 정책이 좌지우지한다는 이제 불안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해야 되고 답변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될 답변할 내용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낙태죄 같은 경우도 청와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네. 낙태죄 폐지를 하려면 형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입법부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청와대 측에서 조국 수석이 나와서 그 입장을 전하기보다는 네. 이런 입장에 대한 청원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주고 공론화해서 국회 내에서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조국 수석이 나와서 일정적으로 이걸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뉘앙스를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 입법부의 본래 영역들을 좀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말고 청원 게시판이 많이 올랐던 게 또 이번에 이국종 교수 관련돼서 전국 외상센터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것은 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답장의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정부 부처의 지원을 많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분류해서 입법부가 할 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 또 청와대가 할 수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도 수석이 직접 이야기하게 네. 새벽에 국가안보회의 소집해야 할 미사일만 없었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굴자 그리고 천주교 인사분들을 챙기는 하루가 됐을 겁니다. 스리랑카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만찬 일정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제 예우를 했던 장면도 그렇고요. 오늘 국빈 만찬 고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불자분들이라 그랬겠죠? 네, 아무래도 불교 국가고 불자시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부, 콩나물국 뭐 이렇게 네. 해서 채식주의에 맞는 불교적 어떤 그 종교적인 측면에 네. 강한 음식을 주문하고 네. 또 후식 또한 그 사실 사찰 스님 음식의 대가라고 하는 선제 스님이 만드신 네. 그런 음식을 주로 메뉴로 해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오실 때도 그렇고 이제 역사와 문화를 네.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외교적 어떤 문화 외교의 진수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스리랑카 정상회담 앞두고 어제 조계사를 깜짝 방문한 데 이어서요. 오늘 만찬까지 이어질 거라는 일정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에요. 단연 화두는 천주교계였습니다. 왜냐면요. 조국 민정수석 청문회에선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신부님 찾아가는 자리에는 가도록 했던 모양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에 이른바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 20만 명이 돌파해서 네.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수석이 이제 청와대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네. 천주교의 이 교황, 네. 이 프란치스카 교황께서도 이 임신 중절, 낙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천주교 주교회의라고 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요. 조국 수석의 그 발언을 좀 문제를 삼았고요. 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 측에 정말 설명을 잘 해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내에 천주교 신자 모임인 회장이 지금 박수현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천주교를 방문할 때 아마도 조국 수석이 같이 동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조국 수석이 천주교 우리 주교님들 앞에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네. 그 논란의 씨앗이 어떻게 해소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네. 드리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는 것이니까 뭐 천주교 쪽의 마음은 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낙태죄 폐지 문제 어느 나라나 사실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이상이 이제 청원을 요구하면 뭐 답을 해주라는 취지에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는데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낼지 네. 이게 사실은 많은 청원이 들어오는 것을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네. 어느 한쪽은 대단히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다른 사례처럼 무슨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거나 뭐 이런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어느 순간에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되는 사안에 수석이 한마디 걸치 보다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에 네 번째 손가락에 묵주반지를 끼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세례명 디모테오. 워낙 천주교와 관련해서는요. 취임 후 처음 만난도 신부님과였고요. 인연이 짧지가 않았습니다. 깊기도 했고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회담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된 불교의 승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담이 국민을 승기는 그런 정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새 정부가 정말 잘 될 거라고 희망하면서 그래서 묵주까지 축성해서 또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